안녕하세요. 스미스 차트 1번 강의가 지금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니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게 스미스 차트란 무엇인가, 스미스 차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도 한번 해보고 그리는 방법 한번 그려보고, 이건 제가 아마 뭐 2번이나 3번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스미스 차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3번에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이미 3번을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스미스 차트를 이제 스미스 차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페이지를 지우고 이제 한번 같이 보면은, 스미스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각사상입니다. 등각사상이라는 거 이제 영어로 컨포멀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공학 수학을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제 사상은 사상인데 어떤 매핑인데, 근데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스미스 차트에서 여기 막 밑에 막 복수함수가 뭐 해석적이어야 뭐 이 컨포멀 매핑이 조건이고 뭐 그런 게 있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이제 컨포멀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감마, 반사교수 감마 같은 경우에 감마 리얼 파트 그리고 감마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시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잠깐 이제 한번 기억을 불러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학이랑 그 초고주파공학 배울 때 이제 파동에서 전파에 전파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이제 여기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쇄 계수라고 하고요. 쇠가 이제 이건지 자꾸 헷갈리는데 아직도 안 찾아봤네. 아무튼 그리고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상 계수라고 하죠. 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전파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근데 이게 거리에 따라서 이게 점점 이제 그 손실이 되죠. 처음에 쐈던 이제 어떤 그 전파의 세기보다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이런 거를 그 로스라고 이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상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가 이제 여기서 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또 여기에 뭐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가 있는데, 얘 튕겨 맞고 여기 이제 왔을 때랑 뭐 그럴 때 이제 위상들이 다 달라요. 네. 아무튼 그 위상들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튕겨 맞고 왔을 때는 이제 확실히 위상이 다른 거고요. 네. 이렇게 전파가 되기만 해도 여기랑 이제 위상이 다르죠. 네.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위상 계수였습니다. 근데 이 위상 계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우리 해보면은, 베타는 우리 이제 란다분의 2파이라고 제가 저번에 이제 꼭 알아야 한다,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뭐 보통 이제 전파나 아니면 초고주파, 뭐 지금 이거 수업 듣는 뭐 전자기학 2 이런 것들 들으시는 분들의 진로가 이제 뭐 통신이나 그리고 이제 전자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가 이제 귀결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다른 뭐 전기 이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 위상을 이제 모르면은 이 전자 전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자 전기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위상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해볼까요? x
자, 이 x만큼 이동할 때에 이제 얼마나 위상이 지연됐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자들로 표현이 가능하십니까? 이제 그게 표현이 가능해야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다. 정답은 이제 베타 x입니다. 베타 x. 왜 베타 x냐? 일단은 굉장히 기억을 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얘를 제가 이제 예전에 란다분의 2파이라고 꼭 외워달라고 이제 했었는데 얘가 단위가 이제 거리입니다. 미터고 얘는 단위가 이제 라디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x를 곱하면 x는 거리니까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요 단위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얘 자체가 이제 라디안이 됩니다. 네. 이거 위에 x를 위에다가 쓰면 좀 예쁠 것 같은데 네. 라디안이 돼가지고 얘가 이 x만큼 이동했을 때 지연된 어떤 위상이에요. 이제 딜레이드 페이지 아니면 이제 뭐 페이지 쉬프트 요 정도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통신 쪽에 이제 좀 일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 통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빔포밍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좀 5G나 어떤 그런 곳에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술이기도 핵심 기술이죠 아무래도. 네. 이거를 왜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스미스 차트 하면서 요 정도는 알아야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뭐 면접이나 아니면 사실 이건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인데 네이버에 빔포밍이라고만 쳐도 이제 나와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찾으려면은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찍은 강의에서도 빔포밍 설명하면서 그 딴소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네. 빔포밍에는 패시브 빔포밍이 있고요, 액티브 빔포밍이 있습니다. 패시브 빔포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상을 제어해주는 애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안테나를 세워요. 뭐 이제 여러 개 안테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뭐 이쪽에도 여러 개 있고 수신도 여러 개 있고 뭐 송신도 여러 개 있다 이런 걸 이제 뭐 마이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트랜스미트 안테나가 이제 하나의 리시버 안테나로 이렇게 가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떤 파워, 네, 파워가 이제 올라가겠죠. 예, 하는 그 파워가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이 세 개가 그 경로가 다 달라요. 경로가 무슨 말이냐 그게 얘가 차이가 2분의 란다 이상으로 이제 뭐 최소 2분의 란다의 차이를 가진다면은 어떤 얘랑 얘가 가는 그 경로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일반 물리학 같은 데에서 이제 배우셨을 텐데 이건 이제 이중슬릿입니다. 이중슬릿이고 여기 뭐 벽이 있어요. 뭐 전자를 여기다가 쏘죠.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잖아요. 예. 그 현대물리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이제 그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는 뭐 빛과 뭐 그 전자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찍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찍히냐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요만큼 이제 올라오게 찍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요렇게 이제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멍이 두 개인데 예측은 이제 뭐 두 개만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보강 간섭을 하는
또는 상수의 간섭을 하는 여기 사이에 이제 그 거리가 2분의 란다였어요. 이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이 안 나신다면 뭐 이걸로 한번 다시 복습해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빈포밍 같은 경우에는 그 2분의 란다 이상의 어떤 애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단말 위에다가 이제 유저 이퀴먼트의 약자죠. 위에다가 이제 쏴주는 겁니다. 네, 쏴주는 건데 제가 아까 지웠네. 네, 다시 살려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 세 개가 똑같이 얘한테 쏴준다고 했죠. 네, 그래야 이제 파워가 올라가잖아요. 파워가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걔를 찾고 어떻게 쏴줄까? 네, 찾는 거는 뭐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네, 그거는 좀 딥한 이야기고 이게 찾았다고 가정을 해요. 찾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쏠 거고 기본적으로 안테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쏠 거고 얘는 이렇게 쏠 건데 어떻게 여기로 이렇게 쏘는 요 세 개의 빔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위상 차이를 넣으면 됩니다. 위상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얘는 이제 목표 달성이죠. 여기 앞에 디렉티브하게 이제 여기로 이제 쏴지는데 얘가 이렇게 쏘려면 얘가 이렇게 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냥 수직인 선을 그으면은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 2분의 란다는 이제 결론이고요. 여기 이제 뭐 어떤 D라고 이제 거리가 D인 애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각이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길이가 하나는 2D 사인 세타고요. 다른 하나는 D 사인 세타죠.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가 D 그 사인 웨이브인데 어떤 사인 웨이브인데 요런 파장을 가진 사인 웨이브라고 가정을 해봐요. 요런 파장을 가진 사인 웨이브면 얘는 2배짜리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네. 얘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얘도 여기서 시작할 땐 이렇게 될 거야. 얘도 여기서 시작할 땐 이렇게 될 거야. 얘네 세 개가 다 위상이 똑같아졌죠. 위상이 똑같아지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상 차이를 그러니까 얘는 두 파장만큼 지연시켜서 보내고 얘는 한 파장만큼 지연시켜서 보내고 얘는 제일 이제 먼저 보내고 이제 제일 나중에 보내고 이제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위상이 이제 똑같아져서 여기서 만날 때는 이 세 개가 뭐가 된다? 보강 간섭이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아까 그 이중슬릿 시험처럼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이거 베타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을 얘네 두 개의 시간을 얼마나 이제 지연을 시켜가지고 얘에 비해서 얼마나 시간을 더 빨리 보내야 되느냐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베타로 계산합니다. 베타 그 어떤 지연된 어떤 그 딜레이 시프트 페이지 시프트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세타 2 프라임은 얘를 기준으로 베타 곱하기 아까 x였죠? 그 어떤 거리만큼 갔을 때 지연된 그 딜레이는 네, 그래서 이제 베타 곱하기 2d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란다분의 2파이 하고
ed sin 세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요만큼을 먼저 보내주면은 여기랑 위상이 똑같아져서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위상 차이를 이용한 액티브 빔포밍의 원리입니다. 네, 원리고요. 요런 빔포밍을 하면 이제 뭐가 좋냐? 지금은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안테나가 이제 이렇게 4개짜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4개짜리 있다고 하면은 얘네는 UE1 해주고 밑에 거는 이제 뭐 UE2 해주고 요런 게 이제 가능해져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눴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두 개당 뭐 하나의 UE, 두 개당 하나의 UE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지금 통신사에서 안 쓴다는 거는 이제 28GHz 대역을 이제 안 쓴다는 거고, 28GHz 대역을 쓰려면은 이런 빔포밍, 액티브 빔포밍 기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28GHz가 패스로스가 너무 커요. 아까 그냥 제가 로스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로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패스 로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란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을 이제 로그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저거 되는지, 그 패스 로스가 되는지. 여기 란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기 그 C는 F 란다 아시죠? 란다는 이제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이제 커지면은 이제 란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작아지면은 이 패스로스 자체는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비율은 로그 4파이 d 뭐 더하기 뭐 마이너스 로그 c 마이너스 로그 뭐 f 더하기인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테니까, 그 주파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뭐 주파수가 셀수록 더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 패스로스가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이제 해보시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얘는 굉장히 커요. 28GHz는 굉장히 고주파고, 이런 고주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밴드위스가 넓기 때문인데, 밴드위스가 왜 넓나요? 라고 하면은 싸서 그래요. 싸서. 예, 싸. 28GHz 대역은 아무도 안 써서 싸요. 그래서 이제 뭐 100메가씩인가 뭐 이제 통신사 3사가 이제 할당을 했다가 지금 취소를 당했죠. 아무튼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제 기술입니다. 이게 빔포밍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테나끼리의 다이버시티가 달라요. 네, 이 안테나끼리의 다이버시티가 다르고, 이걸 우리가 스페이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테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받는 어떤 파워 값이 커지고요. 다음에 여기 자동차 있고 여기 산 있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뭐 이렇게 맞고 나가고 이렇게 라인 오브 사이트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패스가 되게 여러 개죠. 이런 거 이제 멀티 패스라고 하는데, 멀티 패스가 이제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가 올라갑니다. 이 다이버시티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 UE가 신호를 구별해내기 용이하다. 구별하기 용이. 뭐 요 정도로 이제 알아둘까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이버시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영상을 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서 그 잡소리는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마는 감마 r 더하기 j 감마 i이기 때문에 얘는 복수어 함수입니다. 복수어 함수. 자, 복수어 함수이기 때문에 등각 사상을 하기 위해서 뭘 만족해야 한다?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한다. 코시 리만 방정식은 뭐 요렇게 하면 만족을 한다. 이게 뭐 fz가 해석적이면 만족을 한다. 코시 리만 방정식이 이거고요. 예. 등각 사상을 하기 위해서는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해석적이라는 거는 이제 복소 함수에서의 뭐 미분 가능 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실제로도 이제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비우스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감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요 꼴이죠. 이게 같은 꼴이죠. 이게 같은 꼴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감마라는 애를 등각 사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미스 차트니까. 네. 감마 이게 똑같은 것처럼 안 보이면은 이게 좀 기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매핑이라는 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네. 자 그리고 제가 G0분의 GL을 여기 그 스몰 ZL로 치환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면 스몰 ZL 플러스 1분의 스몰 ZL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요거 보시면 꼴이 똑같죠. 네, 꼴이 똑같고 AD-BC는 0이 아닙니다. 2죠 2. 네. 그래가지고 만족을 한다. 즉, 준비가 됐다. 뭘 할 준비가 됐냐? 이 감마라는 애를 스미스 차트로 만들 준비가 됐다. 자, 이렇게 사상을 하면 이제 어떤 꼴이 나와요? 어떤 꼴이 나오냐? 이렇게 컨포멀 매핑을 하면은 어떤 꼴이 나오냐? 여기 축은 감마 R축이고요. 여기 축은 감마 I축.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려지는 꼴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그려지냐는 이 뒷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우고 네, 여기 써놨네요. 네, 반사계수. 네, 그래서 우리 스몰 ZL을 노멀라이즈드 임피던스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각이 보존된다. 우리가 아는 근데 뭐 자꾸 아까 전부터 각 보존 하는데 등각 사상 하면서 그 우리가 아는 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각 이거를 설명을 안 하는데 페이지예요. 페이지를 보존을 하면서 이제 요런 모양의 어떤 차트를 만들겠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보존 즉 위상 관계 유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낸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뭐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이런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뭐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이 직교 좌표계에서는 참고로 여기가 리얼 축이고 여기가 이미지너리 축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감마 R 축이고 여기가 감마 I 축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감마 R, 감마 I를 찍잖아요. 이 직교 좌표계에서. 그러면은 뭐 요런 데다 막 찍고 땡땡땡 몇 땡땡땡 몇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규칙성도 없고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찍으면은 이제 규칙성이 생기고 매칭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네. 됐고 둘 다 이제 복소수이기 때문에 요식은 이제 그 얘랑 얘를 이제 열심히 ZL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나온 식입니다. 그 식에다가 이제 요 감마랑 그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드 임피던스를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저는 이거 직접 계산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세요. 네, 한 번쯤은 해보시고 이제 허수 텀과 그리고 이제 실수 텀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제 왜 나눠놨냐라고 하면 실수 텀은 이제 normalized resistance, 이제 허수 텀은 normalized reactance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저는 이제 x, y, a로 이제 각각 문자를 변수를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봤어요. 풀어보면은 요런 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똑똑하시니까 다들 2차 곡선이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데 2차 곡선에서 이 x 제곱항과 y 제곱항의 어떤 개수가 같다. 그럼 뭐죠? 원이죠, 원.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풀고 이제 다시 요 숫자들 변수들을 대입을 해봤더니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 직접 해봤습니다.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결과 나왔잖아요. 원의 방정식인데 뭐에 관한? 감마 r과 감마 i의 감마 r과 감마 i를 축으로 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그리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는 스미스 차트 2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이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